자, 그 다음에 답지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일일이 해설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답지 사례는 그닥 퀄이 좋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 그 당시에는 낯선 유형이었고 뭐 원래 제정신으로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래서 퍼포먼스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챙겨보실 건 툴이에요. 여러 가지. 몇 가지만 그냥 체킹만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 협의, 뭐 합의체 구성 이런 말 있죠. 이런 표현들. 합의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협의죠. 뭐 합의를 해야 될 때는 아니니까 협의체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도 한번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번 보시면 소비자의 권익과 신체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워딩들도 되게 좋은 워딩이에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음에 보시면 피해가 났을 때 보상 방안도 만들어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쓰는 것들이 방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범 운영이라는 표현도 있죠. 시범 운영. 아까 뭐 시범 운영, 단계적 실시, 단계적 적용, 단계적 확대.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뭐 동일한 얘기야. 다른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시범 기간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치금이라는 것도 좋은 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돈 내고 들어와. 맡겨놓고 들어와. 먹튀하면 여기서 깐다. 너네. 뭐 이런 게 예치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또 다른 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적절한 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는 쓸 수 있는 툴이에요. 왜 이런 걸 썼냐 그러면 들은 풍월들이 있으니까 막 쓰시는 거기는 한데 여기 나왔지만 해외 사례 이런 것들 당연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죠? 예, 해외 사례 이런 것도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5번을 한번 좀 볼까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서술력으로 쓰신 분입니다. 주절.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개인이 그냥 아름아름을 하신 분이에요.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퀄이 너무 좋아요. 이 실력이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딱딱 집어서 이유, 명분을 다 적어놨어요. 줄거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공계분들 이렇게 좀 먼 풀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는 거니까. 오케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오시면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금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사무실 관련된 거는 조금 하였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 이건 뭐는지 모르겠지만 주요한 이슈 3개를 딱 집어서 쟁점상을 넣어서 그에 대해서 딱 본인이 이래야 되겠다는 것과 이유와 근거, 생각, 판단 기준들을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앞에 어떤 답지보다 이 답지가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게 답지를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좀 서로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뭐가 낫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포인트를 딱 잡고 핵심을 예, 이게 회사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 갖는 특징들이 맨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죠? 자, 이것도 되게 좋았고요. 넘어갈게요. 7번 것도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구성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7번 보시면 A 상황의 규정 유지, 규정 완화, 유지했을 때 장단점과 완화했을 때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적어놨어요. 상황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상황 정리를. 현 상황 정리를. 이거는 위아래로 적어서 그렇지 이렇게 네모 줄 있잖아요. 줄에다 가운데 선 하나 이렇게 그어요. 4줄 정도. 그죠? A, B, 장단. 이래가지고 표 비슷하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 선만 하나 그으면. 즉, 제 말은 뭐냐 그러면 상황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성의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예, 저기 단순하게 나열 몇 줄을 그냥 요약 정리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서부터 성의를 보거나 체계를 잡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되게 돋보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세밀하게 하는 걸 보면 말씀드렸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본다고. 여러분보다 먼저 비교 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이것도 별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8번에 상황 대처 보시면 이게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한다? 예, 미꾸라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꾸라지 답지. 이러면 이럴래요? 저러면 저럴래요? 판단 없이 퉁.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진짜 아이디어가 안 나면 이렇게 적어놓고 대기 시간에 이런 경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줘야죠. 이건 주무관으로서 너의 판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판단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판단은 왜 그렇게 했는지와 그 근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 면접에 좀 짜증날 거예요. 아마. 그래 뭐 질문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죠? 다음 요건 좋지 않다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좀 다른 건 여기다 소비자 의견 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니까 소비자한테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외국 사례도 보고, 예컨대 여행사 추이 데이터도 보고 뭐 등등 시장 규모도 좀 보고, 아까 뭐 소비자보험 같은 데를 통한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례들의 추이들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거, 소비자들은 과연 원하는가, 무엇이 불편했는가, 기대하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의견 수렴.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인데 적은 분이 많지 않아요. 모든 정책을 들으면 다 당연하게 끄덕끄덕해요. 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내가 생각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의견 수렴하면 방안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괄호 열고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예를 들면 또 잘하려면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타겟팅 된 설문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신림동 대학동에 가지고 거기 있는 젊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보거나 이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친구들한테 가면 뭐가 좀 나오지 않겠죠. 예를 들자면. 그럼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국갤럽에다가 뭐 RDD 방식으로 전국 1000명 설문조사하는 건 웃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설문조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관련된 설문조사, 1인 여행사에 관련돼서 필요성, 문제점,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정부에 바란다,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타겟팅이 될까요? 내가 게으른 공무원이면 이렇게 할래요. 하나 투어죠? 거기 우리 설문조사 좀 해야 되는데 문항 만들어서 고객한테 좀 메일 좀 보내고 좀 받으면 안 되나? 내일까지? 이게 제일 게으른 공무원일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 투어는 여기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올라오겠죠. 지들도. 그러니까 공신력이 안 생기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여행이잖아. 여행. 그렇죠. 공항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한 장씩 돌리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랑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본인이 설문지 들고 가려고? 저희가 하나만 좀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일은. 부탁을 해야 되죠. 협조라고 표현하죠. 협조. 어디에다 협조를 구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보셔야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책은 이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디테일의 작동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실제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작동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으면 대한항공에다 홍보실에 전화를 할래요. 아, 저희가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데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 좋겠다. 뭐 비용이 필요하면 저희들 일부 비용 보정을 하겠다. 어떻게 저희가 설문지 양식을 드릴 테이니, 그죠? 비행기 출발하거나 떨어질 때, 그죠? 들어오시는 편에서 뭐 외국에서 특히 골고루 지역도 골고루 해야겠죠, 그죠? 예, 골고루 편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좀 나눠주시고 좀 수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문안 드리고,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분석하는 거는 뭐 업체한테 맡기면 되겠고, 이게 되게 타겟팅하기 되게 좋겠죠. 몇 명인지 딱 이런 아이데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디테일이 실제 여러분들 업무에 가시면. 하여간 여하튼간에 해서 괄호 열고, 그죠? 항공사와 협조에 여행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괄호 닫고 이러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것만 쓰잖아요. 아마 면접위원들이 야, 우리 사무관 못 쓰겠다 애들이. 이건 제 워딩이 아니고 실제 후기 워딩입니다. 우리 사무관 애들보다 낫다. 이해하셨죠? 디테일을 자꾸 들어가서 그냥 막연하게 퉁치지 말고 예를 하나씩 꼭 생각을 하려는 시간을 들이시라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이게 질적 차이를 만들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사례집이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수 사례집이라는 건 좋은 툴입니다. 우수 사례집이라는 자체는 흔해 빠졌지만 정말 중요한 툴입니다. 원래 시범 사업을 하고요. 어떤 정책을 해서 잘 되는지 혹은 뭔데도 상관없어요. 좋은 점과 안 되는 시행착오 등등을 정리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놔요.
잘된 것들을 또 골라서 잘된 사례들을 골라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진행됐더니 성공을 했다. 이런 걸 남겨놔요. 그걸 우수 사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수 사례집을 왜 만들까? 되게 중요한 툴이에요. 전파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할 때 이렇게 롤모델을 잡고 하라고. 일종의 프로토콜의 다른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수 사례집 발간이라는 건 되게 흔해 빠지게 답지에서 쓰는 거지만 되게 중요한 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수 사례집이라는 어떻게 흔해 빠진 거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하긴 하다는 얘기예요. 우수 사례집. 그래서 전파한다는 것도 기억은 좀 해두시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이 정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근데 이건 뭐 디베이트 할 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저는 그냥 간담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무원들은. 관계자들 모여서 저 오셔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나 좀 같이 좀 나눠보시죠. 이 정도가 간담회예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고유명사를 쓰느냐 보통명사를 쓰느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공청은 공개적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이잖아요. 이해했죠? 우리가 정부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깔아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걸 듣는 게 공청회에 가까워요. 일반 뭐 아파트 같은 거 할 땐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건설사고 이렇게 하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국민들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컨대 뭐 데이터 폭력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그런 문제점을 들어놓고 듣는 거는 보통 청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죠. 청문회 내지는 자, 뭐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 말씀 뭐냐 그러면 여기서 토론회라고는 그렇고 그냥 간담회라고 치고 뭐 그걸 제도화한 게 협의체예요. 상시 좀 얘기해 가면서 정하자. 협의체. 용어들이 조금씩 결이 좀 달라요. 실제 쓸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누구가 들어와 있는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체 구성. 같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건 좋은 툴인데 중요한 건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까지 들어가는 건 더 좋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당사자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걸 중재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자, 코디네이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이해 당사자, 코디네이터, 스페셜리스트, 되게 이렇게 그 다음에 관 쪽에 뭐 필요하다면 정부 담당자, 그건 뭐 나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협의체가 제도화된 게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노사정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건 정부기구이긴 하나 짱님들이 위원회의 보드, 영어로 보드죠. 위원들이 민간의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서포트해주는 행정조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그걸 위원회 조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합의기구예요.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가끔 물어요. 아,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될까요? 라는 것도 되게 흔한 질문이에요.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후기를 봤더니 1인 여행사 쪽 사람들도 와야 되고 했더니 아니 1인 여행사 오면 너무 힘이 좀 밀리지 않겠어요? 1인 여행사 혼자만 해가지고는 뭐 이런 후기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밸런스도 좀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후에 이거는. 하고 나서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서로 정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좀 정기 회의, 정기 미팅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참고로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게 사후 관리 관련해서는 중요한 툴이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협의체 구성, 합의, 청문, 간담회를 또 관로 열고 이렇게 쓰고 설문조사라고 써도 좀 예를 좀 하나 정도 좀 쓰면 더 좋고 이렇게 따지면 야 줄은 12줄인데 이거 뭐 언제 다 쓰냐? 맞아요. 다 못 써요. 근데 중요한 골간은 쓰고 답변을 해서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이 얘기는 똑같이 개인 발표에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개인 발표 제시자로 3장 주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지만 기본적인 어프로치하는 툴은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툴들을 별거 아니지만 장악해 나가시면. 오케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후기를 좀 몇 가지만 볼게요. 시리즈일지 후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죠? 이 타임이? 시간을 중간에 체킹하다가 19분이니까 별로 1시간 지났네요. 자, 지금 후기 중에 제가 따로 나중에 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11번, 이거 당시의 후기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2018년 11월 18년 9 일행 11번 후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콜이 좋지는 않은데요. 콜이 좋지 않은 것도 배움직한 게 있어서. 자, 내용은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많이 잘 쓰셨어요.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되게 기본 이상을 쓰셨다고 봐요. 그죠? 자, 질의응답을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이 답지만 끝나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예요. 답지는 답지고 후기를 보면 답지는 복원을 안 하시고 그냥 질답만 한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는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활용 점정,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질문에 물론 패턴도 있겠지만 그래서 엔간하면 보면서 여기서도 공부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지만 공부할 게 아니라 질의응답도 공부할 게 있다.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흐름과 맥락도 물론 알아야겠지만요. 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처음 질문 설명해 볼래요? 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됐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무난하다고 보여져요. 이 정도면 아마 중상급 정도 되는 정도로 답지는 쓰셨어요. 다른 거 비교해 보면. 자, 면접 지원이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뭐부터 검토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은 왜 너의 팩트 체크는 안 하고 시작하니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이유와 당위를 찾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에다가 사전조사, 중요한 조사, 이런 걸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 부분에 빠져 있으니까 빠져도 돼요. 빠지면 물어요. 물으면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꼭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답변 보죠. 생략해버렸다. 지금 말해봐라. 사례집을 찾아보고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 상관님께 조언을 구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전문용어로. 대비를 안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한 거죠. 그냥 상관님한테 물어볼래요? 라는 말은 아몰랑이죠. 아몰랑. 아주 안 좋은 답변입니다. 이거는. 좀 물어본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뭐 등등등 외국 사례도 좀 파악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뜬금없이 말아드시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즉 왜? 대기 시간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것까지 물어볼 거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말씀드렸죠. 이런 유형 문제가 예전에 없었다고요. 지금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비가 다 돼요. 이제는. 단도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안 됐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답지를 잘 써놓고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에 그냥 확 말아드신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답지는 중상급으로 올려서 썼어요. 오케이? 첫 질문부터 이렇게 좀 레벨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걸린 거예요. 덜커덕.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본인이 등록주만이고 어쩌고 한데 그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갈등 얘기를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뭐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양쪽 입장을 그럼 어떻게 듣냐 항상 말씀드리죠. 구체를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봐 뭐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예시를 뭔가를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면접위원들 특히 공무원분들은 이게 DNA예요. DNA.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보고서는. 이론 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또 시스템을 이런 좀 뜨뜻미지간 얘기하니 면접위원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제도를 바꾸곤 할 때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청회 같은 것들을 하죠. 라는 말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공부하시라고. 이것도 공부의 대상이라고요. 아, 그래. 전문가부터 일단 불러놓고 한번 공청회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해했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건 후기를 보면서도 공부하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제도가 바뀌면.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길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분에게는 제3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원재민이 원하는 답은 어떤 거였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보니까 갈등이 심한데 어떻게 하냐면 갈등을 뭐 최소화하거나 서로 간에 좀 뭐 칸막이를 그래도 좀 하거나 아니면 손해 보는 측은 조금 더 손해를 좀 덜 보게 좀 뭔가 좀 풀어주거나 이익을 보는 측은 막연하게 그냥 이익만 따먹게 하지 않게 위해서 사회적 어떤 책임을 부여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균형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의 대답을 기대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생각엔 면제비원 이분이 그래도 답지를 꽤 중량급으로 써서 기대치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질문 보완하라고 던졌는데 말아드셨고 뒤에는 그래도 좀 뭐 좀 생각을 해봤거니 레벨이 좀 높은 질문, 좀 추상적인 질문을 줬는데 어버버버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엔. 이해했죠? 그러니까 답지는 한 70점 정도 써놨는데 한 두 개만 하면 90점 넘어갈 건데 그냥 60점에서 65점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아무튼 자, 기술서에 보면 뭐 상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쌍팔년도 방식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리만 해서 놔두는 그런 뜻은 아닌데 뭐야 이렇게 막 억울한 거죠. 마음이 뭐 어떡하겠어. 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든가 이게 뭐가 있어요? 떡밥이죠. 힌트 방출해주면 낼름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낼름 알아먹고 낼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면접위원이 애가 잘 써놓고 긴장을 했나 이렇게 말을 못하냐 애가 던져놓고 이거를 잘 받아 먹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제1 그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잘 받아드시는 것 정치주 잡고 그죠? 그래서 대응 방안을 뭐 어쩌고저쩌고 보고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주워 먹고 그냥 마른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같이.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물을 거 없으니까 그냥 뜬금없이 홍보 방안 했더니 뭐 그도 나름 이런 예시도 하나 들고 그냥 퉁쳐서 넘어갔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초보적인 질문이 이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답지가 그래도 따박따박 다 약간 정리해 놨어요. 기본 골가는. 골가는 정리하니까 질문 수준을 좀 높게 시작한 건 맞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질답에서 대비가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말아드시는 거에다가 좀 그냥 아깝죠. 아깝이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13번을 좀 볼게요. 일행 13번 잠깐만 미리 좀 간단하게 다른 것도 좀 보십시오. 내가 뭐 다 설명해 드리려면 너무 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에 12번 끝인데요. 만약에 여행사들끼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면 하나토 무두토 연합해가지고 문체부 장관 물러나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이 질문은. 그랬더니 뭐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이거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죠. 나를. 그럴 땐 단호하게 막아설 거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단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심하면 이거 면접 하기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조심조심 뭔가 괜히 또 어디에서 이런 거는 꼭 그 뭐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거 막 현을 받고 있으시면 뭔가 몸종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특정인의 몸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랬더니 면접인의 리액션. 그럴 땐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빈틈을 찾아 파고들 필요가 있죠. 단호할 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공무원들의 육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공부할 것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럴 때는 단호할 때는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지 될 부분인 것 같다.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음 13번 거를 좀 볼게요. 13번 문제. 여기 보시면 13번 건데 일행 13번. 여기 보시면 상황 대처. 여기 보시면 케이스 1 등록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 2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불응 시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 없어요. 미꾸라지예요. 됐죠? 자유적 미꾸라지 답지예요. 뭐 어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정만 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마셨던 상황이에요. 자, 보면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대처할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면접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의미 있는 질문이 돼요. 잘 썼으면 요약하라는 질문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체를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구받고 있다. 모든 등록 요건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터이니 확인하고 봄터에서 보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냥 확인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 얘기는 없어요. 그죠? 확인만 하겠다는 얘기만 있지만 적어도 이 워딩, 모든 등록 요건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라는 워딩은 정말 좋은 워딩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면 약간 정답 모드로 보면 이런 것들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런 워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써먹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죠? 현행 제도는 다 악이 아니에요.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자, 됐고요. 오케이. 그럼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럼 우측에 판단을 할래? 라고 했더니 뭐 선례를 잠깐 생각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뾰족하게 얘기하는 그냥 퉁치고 그냥 비껴치기로 그냥 넘겼어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서로 간에 만나면 지들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들이 점점 좀 모호하죠. 생각 못 해봤다. 델파이, 이거까지 막 나오고 난리 났죠. 지금 되게 구름 위에 있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있는 얘기. 이해하셨죠? 구름 위에 있는 얘기. 자, 다음에. 자,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본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겠는가? 라는 말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창업자들에게 가장 지금 바꾸지 않고 현행 제도 유지한다고 만약 나눠서 썼기 때문에 면접에는 그냥 한쪽만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나눠서 질문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안 바꿀 필요 생기면 없다고 치면 네가 만약에 그러면 뭐를 그러면 대신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행사 쪽에 라고 강론을 물어본 거예요. 쓰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부담스러운 건 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임대를 한다면 더 싸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은 뭐냐? 그럼 대기 시간에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물어보겠거니 생각을 하고 쓴 거는 쓴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임대 이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쓰시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건 이미 창업한 사람들 아니냐? 면접 이제 반론 들어갑니다. 창업한 애들은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서 혜택을 못 볼 사람 이걸 지원해 줘 버리면 이런 여행자들에게 이렇게 공동 사무실 같은 걸 정부가 지원해 버리면 거기 사람들만 지금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볼 것 같은데 면접의 트집이에요. 이거는 완전하게. 그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예능이라는 뜻이에요, 예능. 다큐 질문이 아니고. 그랬더니, 이럴 땐 뭐겠어요? 수그리. 죄송합니다.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다. 당황.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조합. 답변 퀄이 여러분이 한 줄인 것 같지만, 조합만 들으면 될 것 같다. 협의체. 아까 말씀드렸죠? 협회 만든다는 이게 이 말이. 한마디지만, 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공이. 그러니까 여러분 후기를 볼 때 물론 이제 후기를 보는 이 감별 능력도 나중에 생기시게 되겠지만 조합을 만드는 걸 지원해 주면 될 것 같다. 이해했어요? 이분 답변이 사실 범상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델파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이분 좀 뭐 좀 하시던 분 같다는 느낌도 좀 안 드시나요? 초짜 같지 않아요. 이거는 내공 있는 분이세요. 일단은. 자. 면접위원이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고 물음직도 한데 안 묻고요. 오케이. 안전을 기준으로 요건을 점검해보겠다고 했어요. 안전을 판단해봐서 해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겠다고 밑자락을 양짝으로 갈라서 썼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준비가 딱 되어 있죠. 예시를 들어가면서 저가 항공사 얘기까지 딱 들어가면서 이런 걸 말하는 거다. 디테일 쩔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내공이 높은 답변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그러면 해결해 보기 위해서 생각해 볼지 모르겠느냐? 라고 했더니 소비자 보험 같은 거를 강제 가입시키겠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들이. 자,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강의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보험을 강제로 들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한마디 툭툭 하는데 이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등록 요건, 1인 여행사 등록 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뭐가 했는데, 그 말은 곧 기존의 업체들한테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질문 레벨도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점점점. 이게 끝판왕으로 거의 질문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쿨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득권을 보장하더라도,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된다. 근데 그 과정이 그게 기득권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 보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명쾌해요. 물론 본인은 후회 괜히 다른 방안을 좀 덧붙여 그래도 좀 이렇지 않은 방책을 좀 더 덧붙여야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하신 것 때문에 좀 후회를 하는 건데 이 정도도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면제부연이 그죠? 승량이처럼 다시 물어뜯죠. 자, 그럼 내가 그 말은 곧 기존 업체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현 정부에서 창업을 권장하는 정책과도 맞지 않는데 이건 그야말로 질문지 없는 예능으로 간 거예요. 좀 계속 태클 질문으로 일부러 네가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뭐 이런 거라고 전 이해해요. 면제부연 되게 즐거우셨을 겁니다. 면접은 이런 게 즐거운 거예요. 오, 얘가 뿌듯하고, 오야. 이런 거. 자,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지? 근데 창업자들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장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단호하죠? 이분? 아니, 창업하는데 왜 세금을 써야 돼? 그죠? 물론 편익 일부 정한 게 있지만 그렇게까지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좀 거꾸로예요. 좀 살짝.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명쾌하게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초과이윤 부분을 뭐 일부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이로 하는데 여기서도 정리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대기업들 약간 이런 기존의 여행 업체들이 보장이 돼 있는 기득권에 보장이 돼 있는 거니 그만큼의 이익을 일부를 좀 환투해서 공익적으로 쓰게 만드는 뭐 그런 장치를 좀 그냥 같이 좀 덧붙이면 어떻겠냐 싶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어요.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장난 아니게 높은 얘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답지는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안 된다고는 쓰기는 써야겠 돌아보니 안 된다고는 쓰고는 싶은데 문제는 안 된다고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안전이 중요하다고 써놓고 그냥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되게 그냥 퉁쳐가지고 답지를 써놨어요. 미꾸라지로 일단은 그랬는데 대기 시간이든 뭐든 구체적인 걸 조목조목 다 생각을 해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만약에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반대로 가는 후기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평가를 하는 거는. 이해하셨어요? 판단과 판단의 근거, 논거, 우선순위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근거가 중요한 거지 그거가 꼭 A면 A만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문제를 보면 되게 이거는 허용해 주는 게 메이저죠. 하지만 나는 좀 잘해야 되겠어. 특이하게 해서 다른 쪽으로 올려면 더 그만큼 단단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내공이 높으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여러분들이 좀 이상형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면접인이 이런 분들을 가장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다음에 한 가지만 할게요. 15번 문제. 이 부분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았던 후기입니다. 이제까지 일행분들 중에 15번 후기가 워딩이 아주 예술이에요. 이분은 답지를 안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없어요. 답지는 질의응답만 보시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워딩 그 자체 너무너무 아름다운 워딩입니다. 정제가 되어져 있는 워딩 딱딱딱 거의 약간 사무관 포스 나는 정도의 아주 정제된 워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워딩 자체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너무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자 예컨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워딩이 되게 좋다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표시는 좀 해놨으니까 후기에서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 언론 부정보도 관련된 얘기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 어떡할래라는 질문은 정말 흔해 빠진 후속 질문이에요. FM 답변입니다. 완전히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아주. 다음에 요 위에도 협력할 때 요런 멘트들은 여러분들이 이 골자의 워딩들을 이런 좋은 워딩은 말씀드렸죠. 본인의 입으로 좋네 이러지 마시고요. 본인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뭐 똑같이 읽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요지로 말을 좀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내게 돼요. 그러면 내게 돼.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내게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나 이런 취지를 가지고 워딩을 좀 살려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19번 것도 괜찮았어요. 뭐 여기까지만 소개만 시켜드리고 뭐 다 못 보신다면 19번 것까지 일행 19번 것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19번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다시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쉬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쉬는 시간 갖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그러면 쉬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갖겠습니다. 20분 정도 쉬는 시간 겸 가질 텐데 그동안에 뭘 하시느냐. 아까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일행 8번부터 19번, 고용노동 13에서 33번의 문제입니다. 뭐 다는 못 보시겠지만 이제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용노동이면 고용 거 보시고요. 안 되면 약간 이런 걸 좀 보세요. 보시면서 공부할 것들이 있으면 특히 후기 사례가 답지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 후기들을 몇 개를 보시면서 빨리 좀 공부를 해서 빨간 펜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답지가 있죠. 후기를 보시면서 빨간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쓰신 답지에다가 내가 미진한 부분들을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세요. 추가를 하든 표시를 하든 얹어놓든 포스트잇을 붙이든 오케이? 여러분 쓴 답지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 할 거냐? 딱 한 번만 이번에 이 자리에서 20분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 치우고 답지를 또 한 번 쓰겠습니다. 이름하여 A급 답지. 물론 원래는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나중에 써야 되지만 한번 비포 애프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A급 답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개념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좀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그렇게 A급 답지를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자, 쉬는 시간 20분 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도는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예, 요겁니다. 예, 참고로 좀 보시고요. 넘버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답지 쉬는 시간 겸 쉬는 시간 겸 20분 있다가 후기 검토를 먼저 좀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집에 가서 떨어지 마시고 자, 쉬시죠. 쉬시는 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